우리는 따로 교재에 적혀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썼어요. 일단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해서 이렇게 표시된다면,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해서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 들어있죠? 양쪽 다 일정 기간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그 자체가 유량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수요와 공급은요, 유량적, 저량적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학개론에서 이용되는 건 저량적 개념의 수요와 공급도 이용이 돼요.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을 논할 때는 유량적 개념이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고자 하는, 양쪽 다 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이 들어있어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구매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 욕구, 이걸 우리는 그냥 유효 수요다.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돼. 그 다음 유효 공급이다. 그죠?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량적, 사전적, 그 다음에 유효, 그 개념이 두 개의 용어 정의 속에 들어있다. 차이가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 여러분들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고 있고, 공급 함수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고 있다. 우하향, 우상향입니다. 그 다음 곡선상의 점입니다. 수요 함수에 있는 곡선상의 점은 최대 수량과 최대 가격을 보여주지만, 공급 곡선상에 있는 그 점은 최대 수량이고 최대 가격이다, 최소 가격이다. 최소 가격 별표해 놓으세요.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은 최소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개별 함수와 시장 함수를 구별하자 해서요, 무조건 수요든 공급이든, 그죠?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의 수직적 합이 닿으면 틀려. 수평적 합, 얘가 맞아요. 수평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뭐보다?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완만해졌다, 그 얘기는 더 탄력적이다. 한마디로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시장 공급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은 수평적 합, 첫 번째 떠올라야 돼요. 더 완만, 그 다음 더 탄력적. 됐습니까? 그 다음 법칙입니다. 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내리면 수요량이 내리 오른다가 수요의 법칙이야. 내리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내리면 공급량은 오르내린다가 공급의 법칙이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요, 공급 곡선과 달리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있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요, 그 위에 공급 곡선상에 그 함수 있죠? 우상향, 거기다가 가로 열고 쓰세요. 비용 체증의 법칙. 비용 체증의 법칙이에요. 비용 체증의 법칙. 즉, 한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한계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하냐는 거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그거는요, 가격 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다? 가격 효과.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다? 비용 체증의 법칙. 됐습니까? 근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인데, 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그 다음에 소득 효과로 나눈다. 그래서 소득 효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해서 시옷. 뒤에 시옷. 뒤에 가서 뭐 찾아야 돼? 예, 실질 소득 상승. 소득 효과 나오면 뒤에 가서 실질 소득, 그거 나오면은 소득 효과야. 됐어요? 대체 효과 나오면 디귿. 뒤에 가서 다른 재화. 다른 나와야 돼. 디귿. 됐습니까?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거기요, 대체 효과 쓰는데 이렇게 나와요. 소득 효과란 한 상품의 가격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거나 비싸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야. 소득 효과요, 그건 대체 효과요. 대체 효과. 됐어요? 다른 재화, 다른 상품 얘기가 나오면 다른 디귿 나왔잖아. 무슨 효과? 대체 효과야. 됐습니까?
소득 효과 나오면 실질 소득. 거꾸로 쓰면 틀려. 그 다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자.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문제로 수요와 공급, 소비, 투자, 국민소득, 그죠? 국민.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은 통화량, 자본, 자산, 국부. 국부는 뭐냐? 국가 자산이야. 국가, 여러분들, 국부는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국민 총생산하고서 구별하세요. 국민 총생산은 뭐냐면은 그건 국민 소득의 개념이야. 그죠? 1년 동안의 국민 소득의 개념이라면 밑에 국부는 뭐냐면 자산의 개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 그 다음 신규 주택과 그 다음에 재고 주택 꼭 구별하자. 됐어요? 그래서 저량의 개념은 주로 뭐냐? 지읒지읒이야. 지읒지읒. 저량은 자산, 자본 이런 거 나와. 그 다음에 신규주택과 재고주택 할 때 신규주택은 유리, 재고주택은 저량, 재고 지읒 들었잖아. 지읒. 지읒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거요. 지읒자 들어가면 자산의 지읒, 자본의 지읒, 그 다음에 재고주택의 지읒. 얘는 뭐다? 저량. 그리고 애매한 거 안 나와. 이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저기 뭐냐면 주택 공급량, 보급률, 주택 보급률 이런 거 나왔잖아. 그죠? 얘는요 저량적 개념이 강하죠. 저량적 개념이 강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뭐일 수도 있다? 유량적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거 시험에 안 나와. 사람들은 많이 써요. 대표적인 이거예요. 저축은요 여러분들 유량이요 저량이요. 저량이라고 얘기하잖아.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일 수 있고 지금 얼마였냐도 저축한 게 얼마냐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 안 다뤄. 모호한 건 시험엔 분명한 것만 나와. 됐습니까? 자 1번입니다. 저량 변수를 구하라 해서 저량 변수 구하래요. 주택 재고네요. 뭐가 들어가 있어? 지읒 들어가 있어. 재고, 지읒. 신규는 유량.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걸 비교해서 처음에는 지읒이 재고, 그죠? 신규는 시옷 해서 재고 들어간 얘는 저량이다. 그리고 뒤에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건물 임대료 수입입니다. 일정 기간의 얘기네요. 유량입니다. 자산 지읒 들어갔잖아. 그냥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임금 유량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도시인구 규모 뭐다? 저량적 개념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답이네요. 그 다음 세 개죠. 그러니까 자 2번입니다.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별성 얘기 나왔네요. 아까 봤죠? 개별성은 오직에 하나야. 그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어떻다?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 어떻다?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근데 비독점적. 그 부분이 틀렸네요. 이거 하나야. 개별성으로. 그러니까 독점이지. 비독점 X.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신규 공급은 그죠? 유량 개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간의 위치가 공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급은 위치를 공급해준다.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개입한 사례다. 그래서 주택정책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주택정책에서 기본적으로 그죠? 이겁니다. 가격규제정책. 그 다음 보조금 정책,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거기에 추가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주택정책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건설 비용 절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장기에 있어서 장기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 뜻이에요. 장기적 공급 곡선이 우하향할 수 있다. 장기적 공급 곡선은 비용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비용 일정 산업, 이건 비용 증가 산업, 이건 비용 감소 산업.
그다음 3번입니다. 유량 변수를 골라라. 자산 X, 소득 O, 소비 O, 통화량 유량, 저량. 어떤? 저량이다. 통화량은. 그다음에 자본이야. 총량을 읽지 말고 자본을 읽을 줄 알아. 저량이야. 그다음 이거 주택 얘기 나왔을 때 신규냐 재고냐에 의해 결정돼. 그죠? 신규 지읒자 없잖아. 저량, 아니 유량. 이렇게 해서 유량 개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테마 5입니다. 아, 테마 6이네요. 어우, 벌써 테마 6이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자, 테마 6. 테마 6은요, 뭐냐면, 일단요, 수요 공급 양의 변화와,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 요 두 가지를 구별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요, 가격 변화에 의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수요 공급 다 그냥 양자가 없을 때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격이라고 할 때 가격은 해당 재화 가격이야.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가격의 변화는요, 여러분들 그거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 재화 가격이 바뀔 때 B 재화의 수요가 바뀌었어요. 자,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의 변화다. 가격 외,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해당 재화 가격이 바뀔 적에 그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야. 공급량의 변화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A 재화 가격이 바뀔 때 B 재화의 수요가 바뀌었다. A 재화 가격이 바뀔 때 B 재화의 공급이 바뀌었다는 수요의 변화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다. 아니면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 것이지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다. 같은 재화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A 재화 가격이 바뀌었을 때 B 재화의 수요가 바뀌었다. B 재화의 공급이 바뀌었다라는 그 문제는 대체재, 보완재의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다음 가격 외 변화 속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그것도 가격의 변화가 아니고 가격 외 변화다. 가격자가 들어갔을 때 조심해서 보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택 용지 가격이 바뀌었을 때 주택의 수요가 바뀌는 것을 주택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OX. 왜죠? 그거는 주택의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주택 용지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 외 변화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변화의 요인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소득의 변화,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에서 정상재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죠?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대해서 열등재의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정상재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갖고, 즉 양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 다음 중간재는 변화가 없다.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독립재가 아니라 뭐다? 중간재다. 그래서 중간재인지 밑에 있는 독립재인지가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소중하다. 소득 얘기 나오면 중간재 안 변하는 게, 그죠? 왜 안 변하겠어? 소득이 바뀌었는데 안 변해. 소중한 거니까 안 변해. 소중. 그 다음 타재화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재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다. 타재화 가격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재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바보 같대, 이렇게 외웠다. 바보 같대. 됐어요? 그 다음에 독립재. 타재화 가격이 안만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 독립재다. 소득이 바뀌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은 중간재. 타재화 가격과 바뀌었을 때 안 변하는 거, 이건 서로의 관계가 관심 없어.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관계가 없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제다. 두 개를 구별합시다. 그 다음에 선호도의 변화. 그죠? 기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기호가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 이자율이 하락해.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다 여기 수요의 변화의 영향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가격 상승이 예상돼. 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기타 요인들, 뭐 인구의 증가, 가구 수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인하, 그 다음에 DTI, LTV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죠? 예, 요인들이 된다. 거기에는요 제가 수요를 증가하는 것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일 때 인구가 감소한다, 수요 감소일 거고, 가구 수가 감소한다, 수요 감소일 거고, 세금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DTI, LTV가 줄어들었다, 하향 조정됐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기술 혁신이 있게 된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은 감소할 것이고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생산 요소 중에서 다른 거로다가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요. 자, 용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부지 용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주택 용지 가격 할 때 그 용지를 뭘로 읽어달라는 거냐면 생산 요소 가격으로.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하거든. 생산 요소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틀린다. 그렇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제입니다. 대체재 보완제 이 문제는 공급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에 어떻다? 반대다. 반대는 무슨 뜻이야? 대체재는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야.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수요하고 반대다 그 뜻도 있지만 대체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반대 요거 기억하자. 그래서 대체재를 보십시오.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급은 감소해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요게 차이점이라는 거. 반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것도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수요에 있어서 가격 변화의 예상은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죠. 근데 공급에 있어서는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얘도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25시 담배 가격이 상승이 오를 거라고 신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담배를 살 사람 즉 수요자야. 담배를 가서 어떡하려고? 사재기 하려고 살려고 내든다는 거요. 그죠? 담배를 25시에도 담배 파는 사람들은 담배를 팔려고 한다. 감춰놓는다. 그래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요. 공급은 감소. 그죠? 거꾸로 움직인다. 요거 기억하자. 그 다음 학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됐어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주택 용지 공급은 어떻게 돼야 돼? 따라서 증가하겠죠. 공급 증가. 그것 뜻이에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해서 주택 용지의 공급도 같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3번입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뭐가 가운데 생략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택 용지의 공급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요. 그거 못 찾으면 틀려. 그 다음 1번입니다. 대체재래요. 대체재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된다? 대체재는 같대. 증가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예, 가격도 증가한다. 왜? 수동식. 그래서요, 수요는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증가하면은, 수요 측에서는요, 가격이든 뭐든 다 증가가 맞아. 다시요. 아까요, 바보 같대라 그랬죠. 자, 대체재입니다. A와 B가 대체재야. A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A 수요 어떻게 돼? 증가. 그러면 가격. 그냥 그거 다 맞아. 다 증가야, 둘 다. 다시요. A 재화가 B 재화가 보완제 관계에 있어요.
A재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B재화는 어떻게 돼? 수요가 하락이야. 근데 B재화의 가격은 그것도 하락이 되니까 같다니까. 바보 같다가 그냥 무조건 뒤에 갖다 줘버려. 수요 측에선 그렇게 돼요. 다시요. 알게 되는 그날까지. 자, A재화와 B재화가 대체제입니다. A재화 가격이 올랐어요. B재화의 수요는 증가야. 그럼 B재화의 가격은 증가가 맞아요. 다시요. A재화와 B재화가 보완제 관계에 있어요. A재화 가격이 상승했어. B재화의 수요는? 그럼 B재화의 가격은? 그래요. 그 뒤에 상승 그 부분을 보는 이유는 뭘 갖고 하냐면 수동식 갖고 해야 돼서, 수동식은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잖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이잖아.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저기한테 가면 달라져. 공급에 가면. 그래서 공급은 이야기 안 할래. 그냥 반대만 기억해요. 가격도 또 반대로 움직여야 돼. 또 짜증나요. 한번 해봐. 예, 그래요. 그래. 자,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번에 2번 할 차례입니까? 예, 건축 기자재 가격,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에 대한 건 몰라. 근데 하여간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된다? 준다. 그죠? 예, 요소 가격. 저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려니까 생산 요소 가격 안 적어놨나요? 이거 저거 있잖아. 공급의 변화 왼쪽. 거기에 두 번째, 공급의 변화의 두 번째. 생산 요소 가격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시험 문제는 생산 요소라고 나오질 않고 뭘로 나온다? 주택 용지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 기자재. 그죠? 생산 요소야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은 감소야. 맞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4번. 자, 완전 경쟁 시장은요, 한계 비용 곡선과 가격 곡선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까 공급 곡선 우상향한다 그랬죠? 이 한계 비용 곡선이 어떻게 하니까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야. 왜? 아까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비용 체증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량은 거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이야. 그것도 완전 비탄력. 이 완전 비탄력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증성이야. 못 늘리니까 완전 비탄력이야. 그죠? 두 번째로는 뭐냐? 개별성이에요. 물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완전 비탄력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 2번입니다.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거 고르래요. 1번 실질소득의 증가. 그죠? 예, 뭘 가정해야 되죠? 예? 정상제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제. 그 다음에 2번 거래세 인상 X. 니은은 빠져야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 대출금리 하락 O.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 사재기 O.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 이건 거꾸로 나가는 거야. 인구 감소 X. 그러므로 답은 4번. 그 다음 3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건 뭘로 읽어야 된다?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수증이네. X.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 공증이야. 이건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야. X야. 사회적 인구 감소 여기 있네요. 수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얘는 아파트 가격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이지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파트 선호도 감소, 예, 수감.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 대체재 갓대, 수감. 그 다음 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증. 이렇게 해서 답 내면 돼. 됐어요? 예, 그 다음 균형의 이동입니다. 자, 균형의 이동은 수동식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수동식.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양과 가격이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움직여. 그래서 증.
수감이면 감. 수요는 다르게, 양과 가격이 다르게 동일하게.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식이다. 수동식.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양이 늘었다는 뜻이다. 증. 그러나 가격은 감.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감. 근데 반대로 증가한다. 수요는 동일한데 공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게 수동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할 때, 문제로 할 때는 이겁니다. 양, 탄,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양은 탄력적일 때, 놈자자야, 놈자자. 더 큰 놈. 비가 더. 비가 더는 무슨 뜻이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수동식이 의미해 주는 건 뭐예요? 변화의 방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양탄자 비가더가 의미해 주는 건 뭐예요? 누가 변화가 크냐 작으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여러분들 올랐다 내렸다가 변화의 방향이겠죠. 올랐는지 내렸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뭘로 찾아? 수동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그 다음, 근데 누가 더 많이, 가격이 더 많이 바뀌었냐 양이 더 많이 바뀌었냐 하는 그 변화의 크기는 뭘로 찾아라? 수동, 그렇죠. 양탄자 비가더 이걸로 찾아 달라. 그거 내용입니다. 그게 균형의 이동이야. 이 사실 알면 끝난 거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뭐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뭐 여러분들 일단 수요가 증가할 때 거기다 뭐 쓸래? 증증이라고 써. 증증. 탄력적이다. 거기다 뭐 쓸래? 양이라고 써. 양이라고 써. 그래서 여러분들 증증, 여러분 수요가 증가했다. 그거는 뭐라고? 그 방향을 가르쳤잖아. 증증. 찾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거기서 뭐 찾았어, 여러분들? 그죠? 크기. 누가 크다 찾았죠? 뭐 양이 더. 돼서요? 그러니까 가격은야, 가격이 더 하면 일단 맞아 틀려. 가격이 더 하면 틀려서 가격은 더 작게라면 그때는 맞아요. 근데 더 크게 하니까 틀렸다는 거야. 가격은 더 작게. 단 상승이야 하락이야? 상승 맞네. 상승은 맞아. 왜? 수요가 증가했다. 여러분 써놨잖아. 증증이라고. 증가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맞다?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작게 아니면 더 크게 감소한다. 아니? 더 작게, 뒤에 거니까 더 작게. 그죠? 이렇게 고쳐야 된다. 더 작게 상승한다. 2번입니다. 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맞네요. 아까 봤죠? 단, 가격은 최소 가격. 그 다음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어? 가격이 바뀌었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급량의 변화야. 그리고 선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물리적 토지 공급량은 불변이야. 됐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그죠?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앞에 뒤에서 수업한다 안 한다? 8번에서 수업하는 거야. 가격 탄력성의 결정.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주부대세 용기, 비단신기술, 제휴 이렇게 외웠어요. 됐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은, 자, 공급의 가격 변화가 완전 탄력적. 거기서 뭐 또 올라?
여기서 완전 탄력적 양탄자. 양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완전 탄력적 양. 됐습니까? 수요가 증가 뭐고 쓸래요? 증증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틀렸어. 어떻게? 가격은 변화 없고. 자 다시요. 여러분들 아직도 완전 탄력성 써놨어? 줄쳐놨어? 그러면 양이라고 쓰라 그랬잖아. 양 가격은 변화 없어. 양이 더 크게 변하는 거야. 근데 완전 탄력적이니까 뭐만 변해? 양만 변하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 거기다 뭐 써? 증증. 그래서 증증해서 양만 증가하고, 그죠? 가격은 증가해야 되는데 완전 탄력적이라서 증가한다 못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봅시다. 자,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탄력적. 여기다 뭘 쓸래? 양.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쓸래? 증증.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어때? 아니 똑같네.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 없고 양만 증가한다. 2번이 답이야. 자, 3번 볼까요? 완전 비탄력. 거기다 뭐 쓸래? 비가 더 높여서 가라고만 써. 가만 변해. 완전이잖아, 완전. 예. 가격만 변해. 됐어요? 가격만 변하는데 수요가 증가했어. 증증이네. 그러니까 가격만 상승이야. 됐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야. 다시요. 4번입니다. 완전 비탄력이래. 뭐라고 쓸래? 가격만 변해. 가격만 완전이니까 가. 됐어요? 수요가 증가해. 증증이야. 그러니까 가격만 증가한다야. 그리고 균형 거래량 변하지 않아.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 완전 비탄력이래. 그럼 뭐라고 쓸래 이제? 가격만 변한다야. 뭐만 변해? 가격만. 근데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가격만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 없다. 예. 세상에서 이런 문제 제일 쉽지 않소? 예. 그 다음 가격 탄력성 결정 8장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 요인, 주부 대세 용기.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다른 부동산보다는 어떻다? 탄력적이다. 뒤에 가서 막 시험에 그저 지문에 이게 막 섞여요. 공업용 부동산 아니면 상가의 경우는 경기 변동에 대하여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OX 그런 게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누가 탄력적이야?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야. 그 다음 여러분들 2번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요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예,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용은 그 뜻이다. 그 다음에 그죠? 기간이 길수록, 즉 장기가 될수록 탄력적. 됐어요? 예, 그 다음 중요하면 탄력적. 그죠? 예,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면 탄력적.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치품 탄력적. 그 다음 공급입니다. 비단 신기술 제휴. 그죠? 비용이 많을수록 비탄력적. 그 다음에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신규는 재고에 비하여 비탄력적. 이거는 기가 무슨 기간이라 그랬어? 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공정기간이라 그랬어요. 관찰기간 아니다. 장기 단기는 관찰기간이라면 여기는 생산기간이다. 그 다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 혁신일수록 탄력적. 기술 혁신. 그죠? 공법상의 제한이 많을수록 비탄력적. 그 다음에 유유설비가 많을수록 탄력적. 해서 여러분들 여기 술하고 휴는 다른 것들은 다 비탄력적인데 술과 휴만큼은 뭐다? 탄력적.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히 뭐가 많이 변했어? 양만 변했대. 완전 탄력적. 1번 맞습니다. 2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찰기간 장기네요. 장기 뭐다? 탄력적. 3번 답이야. 4번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주부대세 용기의 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뭐가 더 많이 바뀐다?
B가 더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작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1번 답이네.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더 탄력적? 예, 주거용 부동산일수록 탄력적이다. 주부대세의 첫 번째야. 그 다음 2번 대체재가 많냐 적냐에 따라 달라진다. 맞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단 생산기간 공정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 그건 다르다.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 그저 시장을 자꾸 쪼갤수록 세분화할수록 탄력적. 예, 너무 쉬워. 그 다음 탄력성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있어서 수요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해 주는 것으로 절대값을 붙였다.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성의 기준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1.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0이면 완전 비탄력적. 이를 기준으로 해서 논한다는 거예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로 결국 두 개는 똑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요의 탄력성은 뭘 붙였다? 절대값. 공급의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 저절로야. 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가 있고 다른 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탄력성 문제를 논할 적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자, 수요 측면입니다. 가격이 10% 증가했는데 가격 탄력성은 0.4야.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된다? 그냥 곱하면 돼. 4인데 여기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답이다? 감소가 답이다. 증가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공급에서는 가격 10% 증가했다. 근데 탄력성은 0.6이다 하면 곱하다 얼마? 6%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뭐다? 그냥 증가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로 찾냐? 여러분들 그 앞 페이지에 7번을 가보세요. 균형의 이동. 아니네요. 7번이 아니라 5번.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 찾았어요? 거기에 법칙 있죠. 법칙 보면은요, 수요는 이렇게 적힌다는 거야. 수요 법칙은 이거죠. 가격이 오르내리면 수요량은 내리오른다가 되어 있고요. 공급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내리면 오르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냐면 탄력성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다, 얘 곱하기 얘는 얘다인데 얘는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얘는 내려가면 올라간다지만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해서 여기는 절대값 없다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4%? 이것만 조심하라는 거야. 어디에서? 수요에서. 이것만 조심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거기서 여러분들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은 가격 탄력성만 있다, 아니면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의 변화에서 봤어요. 소득에 관한 거. 방향이 같으면 뭐다? 정상제. 방향이 반대면 열등제. 그거요. 그래서 플러스,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뭐다?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열등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탄력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1이었죠. 그런데 정상제냐 대체제냐 아니면은 우등제, 즉 우등제냐
지금 말을 막 합쳐서 얘기하네. 자, 다시요. 우등제냐, 열등제냐, 또는 대체제냐, 보완제냐라는 이런 문제를 논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2를 갖고 논하는 거야, 0을 갖고 논한다. 0을 갖고 논하는 거예요. 일단요, 여러분들 이거요. 출발은 이거야. 자, 이쪽과 달리 수요 측면에 있어서 소득이 바뀐다라고 나왔습니다. 소득의 변화. 그럼 다른 재화가 바뀐다라고 나왔을 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소득에 따라 움직이는 건 뭐의 문제냐면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 중간제의 문제이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 이것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 그 다음 독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같은 방향의 소득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 뭐라고? 얘는 플러스야. 반대로 움직이는 건 얘는 이도 저도 아니야, 0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같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완제.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다? 0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오면. 다시요. 자, 수요 측면에서 교차 탄력성이 0.8이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무슨 재화 관계에 놓인다? 대체제 답이라는 거예요. 왜? 교차 탄력성으로 논했으니까 이 부분을 찾으라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자, 소득 탄력성이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논하는 거야, 이 부분 위를 논하라는 거예요. 위를 논하는데 2를 갖고 찾는 거야. 여기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죠. 2를 갖고 찾는 거야, 0을 갖고 찾는 거야. 0 가지고 찾으라는 거요. 0보다 커. 얘도 0보다 크니까 뭐다? 정상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아.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의 문제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가 아니라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의 문제이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 반대로 움직여. 바보 같대. 반대. 바보. 보완제야. 보완제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요. 여기가 마이너스 0.5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열등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0, 0 나왔어. 얘는 뭐다? 중간제. 얘는 뭐다? 독립제. 이걸 찾아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시선 필요해요. 그럴까요? 저는 이거 소득으로 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독립제, 중간제. 예, 천재네, 여러분들. 그게 여기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요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입니다. 이 수요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는요, 여러분들 공급 탄력성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거 떠올라야 했어. 뿔뿔 마, 뿔 마, 뿔. 그 다음에 마, 뿔, 뿔, 마 해서 마이너스는 홀수계로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저게 무슨 헛소리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겁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수요 탄력성,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기업 수입. 이 세 가지가 관계가 어떤 식으로 놓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탄력성의 문제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수입은 늘어났다, 줄었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는다는 뭐다, 여기? 준다는? 그 다음에 가격 올린다, 가격 내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촬영하는데 여러분들한테만 그래요. 자, 수요 탄력성, 탄력적이다 플러스, 비탄력적이다 마이너스. 그렇게 논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 때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감소한다가 답이다. 됐어요? 다시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왜? 마이너스 한 개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면 틀리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하면 마이너스가 지금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하면 마이너스 짝수기면 돼, 안 돼?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달라. 자, 거기 연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 대체해제, 보완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A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의 동그라미. 5% 이런 거 보지 마. 여기도 이런 거 아까 여기 칠판에 봤지만 0.6, 0.4 이런 거 안 봤잖아. 거기에 상승 주쳤습니까? 근데 B 부동산은 증가했어요. A와 B 다른 거니까 교차 탄력성의 문제라는 거. 소득의 문제가 아니야. 교차야. 교차의 문제니까 대체제, 보완제, 그 다음 독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A와 B가 상승 증가로 나타났으니까 방향이 같아요. 그러므로 뭐다? 대체제. 근데 C 부동산은 5% 감소해 주쳐요. 증가했는데 감소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얘는 뭐다?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X제와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 상승의 동그라미 합시다. 상승의 동그라미 했어요. 그랬더니 임대 수요는 여러분들 소형 아파트 보세요. 옆엔 오피스텔이니까 뒤에는 아파트를 봐야지. 아파트가 수요가 어떻게 됐다? 5% 증가. 상승 증가. 방향 어때요? 그러므로 답은 뭐다? 대체제. 그래서 B는 대체제야. 소형 아파트와 대체제의 관계. 오피스텔의 관계. 대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구하래요. 탄력성 구하면 너무 쉽지. 앞에 얼마 구했어? 10. 근데 뒤에 얼마? 5. 10이고 5야. 반이네. 0.5. 0.5.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낼까 말까 하다가 냈어.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거 내는 바람에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요, 첫 번째 보면은요, 가구 소득은 얼마가 올랐다? 자, 소득은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의해서 결국 뭐냐면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결정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구하는 건 다세대 주택의 수요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소득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면 0.6이래. 그럼 이걸 보세요. 얘가 10% 어떻게 됐어요? 이거 0.6이니까 곱하면 얼마? 6%가 어떻게 된다? 증가. 이거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그 다음에 여기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은요, 여러분들 아파트와 저기가 대체 관계이고요. 이때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죠. 아파트는 몇 프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얼마가 됐다? 이게 8%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기도 6% 증가했는데 여기도 8%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얼마 증가해야 돼? 2% 증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에다가 얼마 곱하면 2야? 5, 4. 0.4 해서 답은 몇 번? 4번. 예,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거예요. 무조건 맞출 거예요. 내 말을 말 같지 않나 봐. 무조건 맞추세요. 그 다음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은요,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자, 첫째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자 해서 효율적 시장을 구별할 적에는 약성 효율적 시장, 준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일단 효율적 시장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이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 정보, 과거 정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역사적 정보. 이것만이 시장 가격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걸 반영해서 그저 가격을 결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시장에 반영된다. 그래서 현재 정보, 이걸 우리는 공표된 정보 이야기를 한다. 공표된 정보. 그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까지도 그 어느 정보도 시장 참여자들은 다 분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분석 기법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데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그 분석 기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까지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까지 분석을 하는데 얘는 이름이 없어. 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이름이 없다. 그다음 정상이온입니다. 시장 참여자는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어느 시장이라도 시장 참여자는 정상이온은 누린다는 거예요. 정상이온이 없다면 그 시장이 이탈했지요. 손해보고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의 이익, 그게 정상이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이온은 누구나 누린다야, 시장 참여자. 그러나 정상이온을 넘는 이윤, 그걸 우리는 초과이온이라 해요. 여기서 약정 효율적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참여자가 갖지 않은 정보를 가진 똑똑한 놈들이, 그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진 자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누리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즉 내부 정보를 가진 자가 초과이윤을 누려서, 우리 요거 누구 생각하냐면 LH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LH. 우리나라는 중강성 효율적 요쪽이다 보니까 그 LH 직원들.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란 뜻이야. 누군가가 더 큰 덕을 본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제일 속 아픈 게 뭐요? 사촌 땅 사는 거야. 그죠? 남이 있잖아요. 초과이윤을 누린다. 이거는 완벽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시장이라 할지라도,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 초과이윤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과이윤이 없애는 방법, 그게 뭐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다면. 그게 1번이야. 그 밑에 적혀있죠.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약성 효율적이나 준강성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뭐가 사라지게 된다?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초과이윤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 밑에서 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거냐? 정보가치, 정보비용이 같은 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0이야. 그러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자, 2번을 보세요. 거기요. 그 위에 2번, 밑에 2번 말고요. 위에 2번을 보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뭐다? 효율적 초과이윤 없다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 열고 써요. 거기다 가로 열고 할당 효율적 시장. 1번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을 때 초과이윤 없다 있죠? 거기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이게 할당 효율적.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초과이윤이 바로 뭐냐면 정보 가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정보 비용하고 같아지니까 초과이윤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성 효율적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니콜 제로.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뜻이야. 여러분들 그 1번에 가로쳤어? 가로치고 뭐라고 썼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2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정보 비용 니콜, 정보 가치 이콜 되어 있죠? 이걸 되어 있으니까 같죠?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 1번은 할당 효율적이라 그랬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0이야, 0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X야. 고개 드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 됐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X.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 O로 동그라미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동그라미 아니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동그라미 아니야. 다시요. 고개 드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천재네. 됐어요? 그 다음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국가나 사회마다 다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개발도상, 여기는 약성 효율적 시장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되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시장입니다. 그 다음, 자, 할당 효율적 시장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왜? 동그라미. 됐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썼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번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할당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 제로잖아.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인 거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투기의 발생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과이윤 얘기예요. 잘난 놈은 더 많이 얻는다. 그게 투기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4번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시오? 이렇게 나와요. 4번이. 투기의 발생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OX. X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어렵다니까 시험에 나오면. 다시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투기가 있고 초과이윤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할당 효율적이 못해서 그런 거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어차피 완전 경쟁은 포기해야 돼. 무슨 시장? 꿈의 시장. 이루어진다 불가능한 시장이다. 그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 틀렸네. 그렇지 않은 것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반영을 해. 그러면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 1번 답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을 왜곡시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이 적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공급이 증가. 여러분들 거기다 뭐라고 쓸래? 예? 증감 썼어요? 그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기다 뭐라고 쓸래? 예? 양 크다. 양이야, 양. 그죠? 그러면 뭘까? 양이 많이 바뀌어 가격 얘기했네. 그러니까 가격은 커져, 폭이 적어져. 어? 균형 가격 작을수록이군요. 예, 작을수록이니까 잘못 썼어. 작을수록이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써야 되네. 가격의 변화율이 그죠? 커진다. B가 더 일단 맞아. 근데 가격이 하락해 올라. 거기 썼잖아. 공중에 썼잖아 여러분들.
뭐라고 써서 증감이라고 썼잖아. 가격의 감소폭이 커진다. 다시요. 아직도 안 돼. 저 좀 보시오. 수동식은 못 찾는다. 변화 방향을 찾아줘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찾아주는 건 뭘로? 수동식으로. 그 다음 변화 크다, 작다, 변화의 폭. 그건 누가 결정해 준다? 예? 양탄자, B가더가 결정해 준다. 돼서요. 변화의 방향은 누가 찾아주고? 수동식.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아직도 안 되네요. 공급이 증가했대. 그래서 그 방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그 증가 감소야지. 증가 감소. 됐어요? 증감.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 얘기는 뭐야? B야, B. B니까 뭐가 더 많이 바뀌어? 가격이 더 많이 바뀐다. 됐어요? 문제는 더 많이 바뀌었는데 가격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다는 거 뭘로 찾았어? 앞에 적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해. 거기에 증감이라고, 감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더 많이 감소한다. 됐어요?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다. 맞아, 틀려? 그래서 맞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일반적으로 부동산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비가역성. 돌릴 수가 없어. 예,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적 제한, 사적 제한. 그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존재한다. 꿈의 시장이다. 예,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맞네. X. 됐어요? X. 왜? 이응 안 나왔잖아. 그죠? 동그라미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구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